출산을 했고 엄마 아빠는 아기 확인을 하고 애기 그럼 신생아실 가죠. 그럼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 아기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만똑TV. 오늘은 출산 후 신생아실에서 퇴원 전까지 아기는 무엇을 할까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24시간 신생아실 입원 중 일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내가 산모 입장이 됐을 때 왜 출산했는데 아기가 바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아기는 신생아실 가서 도대체 뭐 할까? 되게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나 자연주의 출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모전홍실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처치 방법,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연분만이건 제왕절개건 출산 직후에 간호사가 간단한 아기 신체 사정을 해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양수 먹은 걸 빼내고 이 손가락, 발가락 다 10개 맞는지 항문이 잘 뚫려 있는지 대천문이나 소천문도 만져서 확인을 하고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다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얼굴이나 몸에 점, 몽고반점, 상처 등을 확인하고 아기에게 팔발찌를 채워줘요. 그리고 신생아실로 가기 전에 보호자분께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 확인시켜드리고 팔발찌 다 확인 후에 함께 신생아실로 갑니다. 그럼 신생아실 입원 안내문과 아기 검사 신청서를 주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검사 신청서에는 아기 혈액형 검사, 선천성 대사해상 검사, 아기 청력 선별 검사, 그리고 유료 검사들 혈액형 검사나 대사해상 검사, 청력 선별 검사를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그 외에 병원마다 추가되는 유료 검사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여부 결정하셔서 선택 후에 제출하시면 돼요. 참고로 선천성 대사해상 검사가 6종은 무료, 50여종이 유료였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 중에 검사한다면 공짜! 하지만 출산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하는 게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분만 시간에 따라 퇴원 후 출생 7일 이내에 외래로 재방문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래 검사 시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기도 해요. 하지만 퇴원하기 전에 검사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출산병원에 문의해보세요. 제가 분만할 땐 무료가 아니었지만 전 오후에 출산해서 퇴원할 때 48시간이 안 된다고 그냥 퇴원하고 외래 방문해서 검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개인 물티슈 준비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개인 손수건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럼 신생아실에 도착해서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분만실에서 차고 온 팔찌로 안소영 아기, 안소영 B라고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이때 분만실에서 산소 치료한 아기들은 산소 포화도 다시 측정하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아기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처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출생 후 2시간에서 4시간의 시간 동안은 아기 체온 유지하면서 상태 안정, 그리고 활력 징후, 신체 사정, 목욕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생아실 가면 가장 중요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양수 먹은 걸 빼줘요. 안 나올 때까지. 이때 병원에 따라 아기 신체 사정 먼저 하고 목욕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지만 아기 상태나 컨디션 좋으면 바로 목욕을 해요. 그래서 아기 목욕은 소독된 대야에 온도 맞춘 물로 목욕시켜주고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 로션으로 보습까지 해주죠. 이때 아기 몸은 임신 5개월 때부터 아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된 태지로 덮여 있어요. 태지는 미끌거리는 얇은 기름막으로 아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끈덕끈덕한 질감? 그래서 자연분만할 때 쑥 하고 잘 나올 수 있고요. 이 태지는 출산 후에 아기 얼굴이나 몸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나 목같이 접히는 부위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기름기라서 이 비누나 물에 잘 떨어지지 않고 한 2-3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도 씻기면서 태지를 억지로 다 벗겨내는 게 아니라 오일로 아기한테 다 자연스럽게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대로 안 씻겨줬나? 생각하셔서 혼자서 무리하게 벗겨내거나 문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목욕이 끝나면 제대 관리, 쉽게 배꼽 소독을 하면서 동맥 2개, 정맥 1개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체크해서 정상범위인지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 침대에 눕혀서 본격적으로 아기 신체 사정을 시작해요.
체중도 다시 재고 머리둘레, 가슴둘레를 측정합니다. 머리둘레보다 가슴둘레가 1cm 정도 작기 때문에 자연분만할 때 이 머리만 나오면 어깨 쓱쓱 해서 슝 하고 나오겠죠. 머리도 쓱 만져서 대천문, 소천문을 확인하고 머리에 부종이나 상처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이 대천문은 아기 숨 쉴 때 막 팔딱팔딱 뛰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때 신생아가 막 울거나 긴장하면 대천문이 좀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좀 움푹 들어간 건 수분이 부족한 탈수를 의미해요. 또한 설소대 단축증이나 구순구 계열이 있는지, 쉽게 입술이나 입 천장의 갈림증이라고 해서 이건 산전 초음파로 미리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체 사정할 때 손가락을 넣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또 조발치아라고 해서 치아가 이렇게 미리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졌을 때 흔들리는지 단단한지에 따라서 주치의가 발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예요. 쥐젖, 귀젖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스킨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보통 가슴 주위나 귀 앞쪽에 많이 나타나고 부위에 따라서 외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쇄골도 만져보고 몸으로 내려와서 복부 팽만감 정도, 손가락, 발가락이 10개 다 맞는지, 다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타 몸의 다른 상처나 점, 특이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엉덩이 딤플이라고 해서 쉽게 엉덩이 보조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항문 이후에 구멍처럼 움푹 들어가 있어서 함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양쪽 다리 길이가 같은지, 남자아이라면 고환이 음낭에 다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요. 하나만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안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출생 후 1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하강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외과적으로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음낭수종이라고 해서 음낭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볼록하게 보이거나 만져지는 건데 이것도 자연적으로 흡수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모로반사 여부, 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반사 운동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나 몸위치가 갑자기 변했을 때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쫙 펴고 무엇인가 껴안듯이 오므리는 반사를 말하는데, 신체 사정을 할 때 아기 팔을 약간 당겼다 놨을 때 이렇게 오므리는 행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요. 건강한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반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삭여 풀어놓고 재우면 아기들이 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갑자기 놀래면서 깨기도 하죠. 신장 측정, 평균 50cm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키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간호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으로 신체 사정을 하고 또 다른 간호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죠. 그 뒤에 엄마 아빠 이름, 체중, 성별, 주수가 적힌 팔찌를 신생아실에서 다시 채워주고 추후에 소아과 선생님이 검진했을 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부모님과 면담 시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염 예방을 위해 아기 눈을 생리식염수로 닦아주고 안약을 넣어주거나 병원에 따라 안연고를 넣어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생애 첫 주사를 맞아요. 신생아는 비타민 K 결핍으로 출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출혈 예방을 위해 허벅지에 비타 K 주사 한 대, 반대쪽 허벅지에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해요. 만약에 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아기가 신생아실 가자마자 헤파빅 주사와 간염 주사를 같이 맞춰줘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성 당뇨였다면 아기는 혈당 검사가 추가로 시행될 거고요. 양수 과다증이나 과소증의 경우 필요에 따라 아기에게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체온계로 아기 항문이 잘 뚫려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기 수첩을 만들어서 예방접종 날짜를 적고 예방접종 사이트에 신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 체온 유지 후에 드디어 엄마를 만나러 가요. 이때 제대로 모유 수유를 처음 시도해보는데 만약에 엄마가 열이 난다면 열이 떨어질 때까지는 접촉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모자동치를 하거나 수유를 원하는 분들은 모유 수유 위주로, 보충 수유를 한다면 2시간에서 4시간마다 분유 수유를 하기도 해요. 만약 개인 분유를 원하신다면 신생아실에 문의 후에 내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병원 원칙상 무조건 24시간 동안 모자동실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수유할 때마다 간호사가 매번 자세 잡아주고 도움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24시간 모자동실을 해도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목욕이나 회진 때는 신생아실로 다시 가야 돼요. 이렇게 출산 당일 검사와 신체 사정을 하면 아기는 퇴원 전까지 오전 오후 소아과 회진, 하루 이틀마다 목욕, 체중 측정, 필요한 검사, 그리고 간호사가 아기 상태 변화를 체크해 가면서 먹고 자고 놀고 합니다.
신생아 황달은 출산 후 2, 3일부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왕절개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래 보인다 싶으면 이마에 대면 빌리루빈 수치 나오는 그 황달 검사 기계 있거든요. 기계를 보유한 곳은 매일 하기도 하고 수치가 높으면 피 검사를 하기도 해요. 이때 아기 태어나서 젖도 안 도는데 모유만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태어난 아기 위는 구슬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5mm 되려나요? 그래서 소량의 유즙으로도 아기가 원할 때마다 즉시 수유가 이루어진다면 꼭 분유 보충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체중 감소가 너무 심하거나 기저귀 횟수 감소, 황달 수치가 너무 높거나 탈수 증상이 보인다면 엄마에게 설명 후에 분유 보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매일 아기 몸무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원 전날 엄마에게 태원 교육이라고 해서 신생아실에서 수유 방법이나 신생아 케어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해주고 이때 태원 선물을 주기도 해요. 이와 함께 태원 전의 준비물, 주의사항 등을 알려줄 거예요. 드디어 태원 당일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아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태원 당일 아침에 필요한 피검사나 황달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입원 중에 하기도 해요. 그리고 퇴원하려면 수납을 해야겠죠? 수납 후에 신생아실로 띵동 하고 가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아기와 함께 이제 퇴원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출산하면 아기는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상황이 된다면 출산 후에 엄마 냄새 맡을 수 있게 아기 많이 안아주세요. 아기도 나오느라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10달 동안 항상 같이 함께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상황이 아기는 익숙하지 않을 테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을 거니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